자, 이번에 알아볼 방법론에 대해선 객체 지향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언어 개발 툴이 그거죠. 뭐 C++이라든지 C++,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C++, 뭐 자바, 그리고 저 C#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거에 원래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우리가 절차 지향이라는 게 있었죠. 절차 지향은 얘는 C 언어예요, C 언어. 이거는 100% 함수 구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객체 지향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언어 개발 툴을 사용하는 건데, 그럼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일단은 객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객체. 이걸 원래는 이제 객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원래는 오브젝트, 사실 이걸 해도 맞는 말이고 엔티티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같은 걸로 보세요. 그냥 같은 걸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책마다 좀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같은 걸로 보거든요. 자, 아무튼 객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애트리뷰트라고 해가지고 속성이 들어가요. 속성, 애트리뷰트. 얘가 쓰입니다. 원래 이제 속성하고 같은 말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사실 원래 그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속성이라 그러고 이게 더 큰 범위고 좀 작은 범위면서 같은 개념으로 포함해서 보는 게 뭐냐면은 변수가 원래 이 속성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 원래 변수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이고 그거를 그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속성이라는 것도 뭐 예를 들면은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릴까요? 자, 이 속성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주병이 있다고 할게요. 소주병. 자, 소주병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컬러가 뭐 녹색이다.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 그 다음에 이름이 뭐 참이슬이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심지어 참이슬이 뭐 후레쉬가 있고 뭐 저 빨간색이 있고 막 그러죠. 뭐 밑에 지방에서는 뭐 뭐라 그러지? 좋은데이라 그러나? 하여튼 뭐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이런 게 다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변수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게 속성이에요. 이런 속성들이 있다. 자, 그러면은 속성만 있나요? 또 단어가 하나 더 있죠. 이제 메소드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함수랑 같은 말이에요. 함수. 네, 여러분들 저 알고 계세요? 메소드가 원래 함수랑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메소드 그러면 이거 함수랑 같은 말입니다. 원래는 이제 저기가 메소드 개념이 더 큰데 어쨌든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 객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새가 날아다닌다. 날아다닐 수 있다. 이거 맞죠? 그럼 이거 함수 뭐라고 해요? 플라이라고 함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메소드예요, 이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객체, 속성, 메소드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뭐다? 객체 지향 개발 방법론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객체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식별한다. 이렇게 뭐 교과서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전체적인 뭐 분석이나 그 다음에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구현 그 과정들을 객체 중심으로 만드는 겁니다. 객체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객체 지향 개발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바, C#, C++ 다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교과서적인 설명으로는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방향성을 유지한다. 방향성 유지가 목적이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지? 그 상속을 이용해서 재사용성을 올리는 거죠. 네.
그 앞전에 재사용이라고 해서 용어 리유즈라고 저 설명드렸죠. 그게 여기서도 등장해요. 상속이라는 개념, 여러분 상속이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저 현실 세계에서 정말 네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어지죠. 사실 제일 그 가정법원에 많이 소송이 걸리는 게 뭡니까? 흔히 뭐 집안끼리 싸우는 일로 돈 때문에 싸운다고, 뭐 누가 얼마나 재산을 상속받냐, 예, 이걸로 맨날 싸우죠. 여러분들 저 법원 가면 맨날 싸우잖아요. 예,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밑에 뭐 아들들이 그 있는데 아들 뭐 4명이 그 심지어 뭐 부인까지 가세해가지고 막 집안이 막 초토화되는 그런 재산 상속 싸움이 있죠. 아 정말 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근데 왜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기구나, 상속 개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상속이라는 게 이제 객체지향에서도 쓰이는데,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예시를 제가 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상속 개념이 그럼 자바에서 왜 쓰이느냐? 재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문화상품권이라는 게 만약에 있어요. 뭐 여러분들 편의점 가도 문화상품권 살 수 있죠. 현금 10,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주고 이렇게 막 사잖아요. 근데 문화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 역할은 같죠. 맞죠? 역할은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문화상품권은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그 온라인 게임에 캐시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역할은 같죠. 같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금액이 다르죠. 그래서 뭐 하나는 5,000원짜리가 있고 하나는 10,000원짜리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문화상품권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5,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 있고 나눠져 있죠.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5,000원, 10,000원짜리 나눠서 팔죠. 그러면은 보세요. 문화상품권의 역할은 똑같은데 금액이 하나는 5,000원이고 하나는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속성이 지금 다른 거죠. 맞죠? 근데 같은 뿌리인 거는 맞잖아요. 5,000원짜리건 10,000원짜리건 다 누구에서 상속받은 거예요? 문화상품권이라는 존재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죠. 뿌리가 같은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면은 이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인데 뭐 나중에 이제 뭐 시대가 더 변해가지고 이제는 뭐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좀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5,000원과 10,000원짜리가 더 5만원짜리에 비해서 조상급이니까 얘의 기능을 그대로 5만원짜리에다가 물려주면 그러면은 금액만 5만원이지 결국에는 온라인 게임에 캐시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역할은 똑같은 거죠. 이 기능을 똑같이 물려받는 거잖아요. 전수해가지고. 이해되셨나요? 이게 상속 개념이에요. 이게 상속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객체지향 개발 방법론에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이거는 이제 필기 시험에도 원래 나오고 실기에서도 얼마든지 주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캡슐화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캡슐화. 네, 그 다음 이 캡슐화가 이제 같은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정보 운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왜 알약 보시면은 약 처방받으면은 감기약이나 처방받으면 알약으로 돼 있죠. 알약 그 캡슐 안에 가루가 있죠. 원액이. 우리가 실제로 약을 섭취해야 되는 거는 캡슐 그 껍데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 캡슐은 말 그대로 가루의 원액의 성분을 안전하게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가리거나 안 보이게 해주는 역할이지 실질적인 약의 성분은 그 가루약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루약 먹었을 때 어떻습니까? 막 목 넘기기도 힘들어 약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먹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래서 약을 개선해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 한 게 결국 알약이라는 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캡슐로 된 약은 뭐 초코향이 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개선이 됐습니다. 약을 조금이라도 쉽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캡슐화라는 게 말 그대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흔히 보면 그 로그인 할 때 아이디는 원래 영어 원문이 그대로 뜨는데 암호 입력할 때 막 별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캡슐하는 거예요. 얘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별로 떠야지. 이거를 막 그냥 있는 그대로 A, B, C, D 이렇게 막 뜨면 안 되죠. 안 되죠. 암호는 중요한 정보, 개인 정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캡슐화 스킬이 있고요. 정보은입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속도 해당이 되고요. 물려주는 거.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아시겠죠?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그 다음 추상화 개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추상화.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객체지향 언어, 자바 같은 거 이제 공부하실 때 많이 배우게 되는 것들이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객체지향 개발 방법론이 이렇구나 라는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